예, 정화 선생님, 저희 보고서 좀 띄워주세요. 그 네. 자리 좀. 예, 예. 좀 크게 띄워주시고요. 요게 지금 글씨가 크기가 다 사이즈가 키운 건가요? 그 한 페이지가 지금 다 나오는 걸로.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네. 왜냐면 글씨가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잘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뭐 우리 다른 선배님들은 뭐 예.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차 포럼에 대한 보고고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주셔요. 예, 됐습니다. 지난 잘 아시다시피 이제 25일 날 일산농협 대강당에서 했고, 현장 참여가 97명 정도 됐고요. 유튜브 이렇게까지 해서 한 1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제 강연과 이제 토론해 주셨던 선생님들 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포럼 끝나고 나서 자료 모아서 이렇게 참가자들하고 회원들에게 보냈던 인사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어쨌든 내용과는 조금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게 기획은 이런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20세기 문명전환과 남북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민이 읽어가는 주체로서 상성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정신사적 맥락과 비전을 탐구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고요. 또 남북 상생경제의 과제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민주체로서의 디아스포라, 특히 청년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련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주제 강사들을 좀 섭외를 했었는데 얼마나 좀 이렇게 충족되었는지는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내려주세요. 이 페이지로 페이지를 가주세요. 예, 넘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정 토론을 또 네 분이 같이 해주셨고요. 이때 나왔던 말씀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글로벌 청년 상생 경제, 그리고 고향이 잘 이렇게 서로 뭐랄까 종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우리 1차 자문위원회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포럼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고양YMCA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처음 또 공식적으로 좀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 한국전쟁이라는 일정의 일부러 또 맞춰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미니 만드는 평화 상생으로 대동하자라는 제목의 좀 평화 메시지도 이렇게 좀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좀 내려와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들이 프로젝트상 남아있는 과제는 이제 9월부터 부처에 걸쳐 이제 남북 상생경제학교를 하는 것과 11월 달에 이제 국제 포럼의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때 이제 1차 남북 상생경제 포럼을 통해서 생산되었던 자료들은 톡으로나 이제 다 같이 공유했던 것처럼 영상, 문서, 사진, 각종 이미지 작업 해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지금 보내드린 페이퍼에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지난 25일 날 있었던 자문위원회 개괄 보고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은 이미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보내드렸던 내용들이어서 중복된 내용들이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2차 자문위원회 협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차 포럼에 대한 평가와 재원에 대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포럼에 대한 보고는 아까 간략하게 드렸던 것들 참고해 주셔서 재원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상생경제학교를 이제 9월, 10월 중에 9회차로 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 제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좀 기획안을 좀 간략하게 첨부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국제 포럼에 대한 점원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그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고 대략적인 흐름과 방향만 좀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2차 그 남북 상생경제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그게 결과물을 예상되어지는 결과물들을 좀 종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포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 세밀한 뭐 제안 말씀보다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되는 것이 마무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 1차 그 먼저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포럼에 대한 평가 제안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참고 자료를 제가 남북 상생경제학교 관련한 자료는 첨부를 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안건을 협의하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그 계속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회의를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자료 간략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좀 메모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세 분이 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바다 선생님, 이현욱 선생님, 그리고 천혜경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준비해 주신 그 천혜경 선생님하고 이바다 선생님 그 페이퍼를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다른 자문위원님들이 좀 더 그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이현욱 선생님은 아마 영상과 오디오가 안 돼서 듣고만 계시고 이제 아마 그 문자로 의견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문자로 왔는데요. 자료를 좀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바다 선생님께서 먼저 좀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전혜경 선생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현욱 선생님 이미 보내주셨던 자료는 제가 대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자문위원님들이 또 코멘트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 PDF 파일에 그 우리 이바다 선생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바다 선생님 먼저 그 1차 포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마 이 자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안건까지도 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첨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 협의는 다른 자문위원님들 그 코멘트는 1차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바다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디오 이바다 선생님. 예.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 진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포럼이 진행됐던 일산 농협 그 대강당, 그리고 사전에 응대하는 그 스태프들, 그다음 뭐 딱 들어가니까 좌석 배치 다 준비가 돼 있었고, 무대에서의 진행, 그리고 대형 화면을 통한 생동감 있는 연출 등이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그런 수준 이상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있었던 그 한국전쟁 71년 고향 YMCA 평화 메시지 낭독도 좀 생각 못했던 기획이었는데 아주 감동과 비전을 공유한 기회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최 측에서 그 단체를 좀 나타내고 또 뭔가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순서이어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번 행사 진행을 통해서 주제에 대한 공유는 물론이고 고향 YMCA의 위상, 그리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해준 일산농협, 나중에 선물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했던데,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상당히 뭐 행사도 물론이고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게 했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저는 더 놀라운 게 이훈희 총장이 계속해서 그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변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또 SNS를 통해서 뭐 이거를 관심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이 주제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거냐, 방법이 뭐냐, 이런 구체성에 대한 결여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이런 지속적인 관심 또 안내 홍보를 통해서 대동과 상생이라는 이런 어쩌면 좀 막연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거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같이 하고 싶다 또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그런 안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제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요.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목이 제1차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남북 상생 경제 포럼 상생으로 대동하자. 그래서 제1차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이 총장은 이후에도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일단 상생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 포럼을 통해서 상생 경제에 대한 개념은 김용국 박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건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 상생 경제에 담겨 있는 다분히 이제 당위적이고 이래야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겠어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와 실천이 과제일 것이고요. 그게 2차 국제 포럼 또 남북 상생학교에서 이제 녹아나야 될 것이고 오늘 논의에서 일정 정도 좀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뭐 여기 이 자료를 보내면서는 방법까지 뭐 제시는 못했고 어쨌든 이 주제 또 나가야 될 바 이거에 대한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그것을 같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저는 그다음에 같이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이라는 부분. 첫 번째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발제에서도 그랬고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강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이라는 것이 각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이고 디아스포라 마찬가지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대단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피해의식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포자기적인 그런 환경 그래서 이제 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으로 힘이 없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즉 모래알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 또는 청년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일은 첫 번째 모든 분들에게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걸 지켜보는 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춘 인력 제가 볼 때는 이윤희 총장이 그것의 적격이다라는 것을 갈수록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인력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스태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행에 따르는 재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것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놔두면 모래알이지만 네트워크로 묶여 활성화되면 진주 목걸이처럼 귀한 진주 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남북 상생으로 대동하자라는 부분, 남북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참 기획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 지금 남북 당사자 간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디아스포라 청년이라는 이런 어떤 우회를 통해서 이런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랄까 어떤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1, 2번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또 실행이 진행되다 보면 3번 문제는 연동되어서 어떤 모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그 안건 3개를 나눠서 이렇게 토론하시는 것보다 그 자유롭게 3개 관련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정리는 그 안건별로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을 안건별로 제가 정리하는 게 그 말씀 나누시는데 더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천혜경 선생님 그 페이퍼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마지막 겁니다. 총장님, 그 제가 새로 보내드렸던 거로 안 보내주신 거에도 예. 다시 한 번만 다시 아,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요. 네네.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텐데 우리 이현옥 선생님 거 먼저 그럼 열어주셔요. 제가 그러면 보내드리면서 이현옥 선생님 거를 제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예. 그냥 이현옥 선생님 거는 제가 대신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포럼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고양시의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나 회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연세들이 있어 보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평화협정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선언문을 고향 YMCA에서 주도하여 낭독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시도였다고 본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과 남북 상생경제의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은 더 나은 일감을 찾아 떠도는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연상되지만, 남북 상생경제는 민족의 정체성에 한반도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당사자의 참여와 발언 또는 그들이 고민하는 내용 등이 없어 발표되어진 상생경제의 구체적인 모델이 구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디아스포라 남북 상생학교 부회차에 대한 조언과 의견, 경제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합한 한인 청년, 유학생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남북 상생경제에서 주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으로 보여진다. 과거 개성공단의 경험, 남북 경험에 참여했던 분들, 탈북민들 대상으로 내용과 참여자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지. 11월 디아스포라 남북 상생 경제 글로벌 평화 포럼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 디아스포라 청년 당사자가 생각하는 남과 북 체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생 경제에 대한 생각, 이렇게 메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한글 파일로 보내드렸는데요. 네. 예. 변환 과정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 변환이 안 된 것 같아서, 예. 다음은 이제 천혜경 선생님 말씀 듣고 또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천혜경 선생님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켜주시고요. 네. 예, 이제 들리시죠? 화면을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뭐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거를 진행하시면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부적으로 내재적 평가가 좀 궁금했어요. 그 첫 번째 그거를 먼저 올렸고요. 일단 저는 이제 줌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행사 진행에서 보여주셨던 뭐 그 열정과 그 조직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다들 대단했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 효과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기 쓰진 않았는데 한 장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남북 상생에 대한 경제 포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경제라는 게 어떤 아까 이바다 선생님도 지적을 잠깐 하셨는데 김영복 박사님의 좀 그 발제가 좀 너무 역사적 담론 중심으로 전개됐다. 경제라는 건 상당히 일상의 문제이고 상생 역시도 현실의 문제인데 만약에 정말 이거를 그런 일상과 실용의 접근들을 투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인풋을 하려고 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번에 남북 상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시행 루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태를 명확하게 지금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지금 정동구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통독 이후에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그거를 깊이 있게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용에서 별로 다뤄지질 않았어요. 당위적인 어떤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공간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북이 30년 동안 지금 해외 원조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해외와 함께 해왔던 경제적인 접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북의 상생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같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봉착할 텐데 그렇다면 상생의 의미와 철학을 시민 안에서 확산하려고 할 때 방식과 방도에 대한 새 접근이 필요할 텐데 그게 기존의 어떤 민족이 분열돼 있었던 거를 지금 앞으로 상생하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지금 논의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그냥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공유하는 정도 수준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본다면 앞으로의 국제 포럼이라는 방식으로의 대화 프로세스 진행을 전략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게 국제협력이나 뭐 국제연대라는 어떤 이런 과거의 프레임으로 가려고 한다면 계속 그 모델로 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 중심의 연대, 그다음에 인사들의 어떤 그 발언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대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메시지 개발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받는 사람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민이고 그다음에 경제를 고민하고 있는 주체들이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 개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어젠다를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걸맞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어떨지 그랬을 때 국제 포럼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러니까 장점이 무엇이 될 수 있고 단점이라고 했을 때 제한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종합해서 저는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6월달 홍보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Y의 위상, 그다음에 고양시가 어떤 이런 거를 한다는 것에 어떤 효과, 나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시 자체는 뭐 시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다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SNS 홍보라는 게 자칫 어떤 웹 전단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흘려버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효과가 너무 계속 웹 전단에 의존하는 방식이 되니까 오히려 여운을 줄 수 있는 웹에서의 메시지 주제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계속 오니까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죽일 수 있지 않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내용보다는 웹 전단이 갖고 있는 어떤 화려함, 중복성, 그리고 강조성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간결하고 여운을 어떻게 같이 갖고 가면 좋을지 좀 그런 문제가 저는 좀 공유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위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시는 간사님 죄송해요. 팀장님이 이거를 쓰라고 해갖고 팀장님만 썼는데 두 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열정에 제가 뭐 박수를 보내는 거야. 뭐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남북 상생 경제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원래 포럼하고 연결이 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좀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과한 욕심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디아스포라, 한국 전쟁, 그다음 남북 상생 경제 이 세 가지가 다 되다 보니까 각자 자기 주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가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흐름은 남북 상생의 경제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갖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위한 참여자들의 인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슈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될 때 이게 시민단체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단체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소사이어티, 사회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장점하고 장점을 좀 구별하면서 전략 수립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픈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이바다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보완해야 되는 거 예, 충분히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보완할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악역을 제가 아니요, 맡아서요. 뭐 죄송해요. 그런 말씀 달라고 저기 모신 건데. 그러시면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저희가 행사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구멍들이 펑펑펑펑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군데 이렇게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가 아니라 9월 달에 남북 상생 경제학회에 대한 구체적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말씀 좀 따로 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 이 다른 참여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고 말씀 다시 드리고 또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죠. 예. 어떻게 말씀들을 다 주셔야 회의가 끝나니까요. 예. 예, 정민경 선생님. 예. 네. 제가 너무 짧게 보내가지고 제 거는 빠졌나 봅니다. 죄송해요. 지금 제가 정신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선 그 6월 25일 포럼 평가 보면 전반적으로 그 진행이 매끄럽고 세련됐고 앞에 이바다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차미경 선생님, 이현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진행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은 개회식이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길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개회식이 예상 시간보다 길어지다 보니까는 그 뒤에 오히려 포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집중력이 저하된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에서 대강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의 참여해 주신 분들의 연령대와 그 구성원에 대한 이제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사실 청년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북 상생 경제, 그다음에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 플랫폼 구축인데 거기에 청년이 적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궁금은 이게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포럼 참여자 중에서 혹시 청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다음에 포럼이나 그 다음에 남북 상생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구축이, 그러니까 주체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 청년의 주체를 잘 확보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할게요, 저는. 그리고 남북 상생학교 9회차 이제 수업하면서도 사실 그날 포럼 하면서도 이 상생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 지금도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이 남북 상생학교 이 9회차를 진행하면서는 이 상생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계속 토론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생 경제로 이제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가 좀 정확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체적인 이유가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게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이 상생 경제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의 조건에서는 어떠한 제도, 법, 정책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9회차의 강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9회차 강의에서는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도 어떻게 소화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의 그 플랫폼 구축을 할 때도 그게 더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정되는 부분도 있고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확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와 함께 토론도 함께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래서 11월 국제포럼은 이 9회차의 그 연장선상에서 좀 기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11월 국제포럼을 약간 디아스포라에 방점을 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그런 현실 조건이 있을 텐데, 이 현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시간과 함께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플랫폼 구축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의 과정이 이 11월 국제 포럼에는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들은 느낌이 정윤경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남은 6개월을 한 6년처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지금 고양 YMCA의 그 현재적 조건을 좀 이제 이게 간의 수공업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좀 이렇게 대기업화 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6개월 안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옹선이 의원님하고 이경희 의원님 뭐 어느 분이 먼저 하셔도. 예, 이경희 선생님. 예. 네, 그 총장님께서 페이퍼를 요청하셨는데, 네, 페이퍼를 작성해야 될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신랄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말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페이퍼 작성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거의 좀 공통적인 것 같고요. 저는 뭐 내용을 평가하고 그날 당일에 진행된 모든 세팅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YMC가 그동안 해왔었던 지역 안에서의 활동의 연계점들을 봤을 때 내용과 세팅과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굉장히 많은 수고와 열정과 에너지를 이 포럼에 담으셨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화 간사님이나 우리 이윤 총장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을 좀 평가하자면 일단은 그 주제 발제와 정봉근 선생님과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들이 그냥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 부류의 내용들이 연결 지점이 조금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주제는 던져놨는데 큰 주제 안에서 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주제 발제문을 보면서 토론자분들이 어떻게 토론을 진행해 가야 됐나라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가 굉장히 우리 이은희 총장님이 뭐 열과성의를 다해서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정미경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상의 주최자가 너무 중장년층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순간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최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최자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처음 그 대회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진행될 때에도 사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에 9월 일정들 그리고 국제포럼까지 진행할 때 주최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물로 칼을 안 주셔가지고 칼을 따로 준비하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뭐 세지는 않습니다. 이경혜 총장님, 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선희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거의 뒤쪽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뒤에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뭐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할 말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이윤희 총장님하고 우리 김정하 간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라고 먼저 그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포럼 9월 25일에 있었던 포럼은 뭐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되어진 포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상당히 세미나라든가 각종 그 학회, 학술 이런 데를 갖다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뭐 그 어떠한 행사와 비추어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는 그러한 행사였고 기획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그 관점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자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포럼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 대중들 또한 그 우리가 관점이 조금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들도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 포럼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청년 디아스포라 그리고 남북 상생 경제 그리고 플랫폼 구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 제가 그 지정 토론자라고 토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단위가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개념이 되게 막 오버랩이 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는 말하는 사람도 이제 혼란스러워서 섞여서 얘기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그걸 갖다가 가닥을 갖다가 명확히 잡지 못하고 듣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단어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 그 담당이거든요. 일종의 뭐냐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이 들어갈 텐데 그 과정이 결국은 상생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북 상생 경제에 대한 그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론이 결국은 이제 평화 정착이 아닐까. 남북 간의 평화라든가 아니면 공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좀 구분을 좀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그 당일날에 인제 토론할 때에도 인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는데 시간 여건상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 가지고 좀 특별히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었는데 사실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픔의 역사고 아픔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발적인 디아스포라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강제적이거나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에서의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있는 것이지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일단 남북 간의 디아스포라는 사실 북한의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는 개념이 굉장히 적용이 가능해져요. 근데 남한 같은 저나라 그 1950년대, 60년대의 상황이 아닌 2020년대 상황에서의 남한에서의 사실 남한 사회에서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한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노마드의 그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되게 그 상충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그 자기 조국이라든가 자기 터전을 떠나 가지고 바깥에 외부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활동하고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동기와 그 목적은 엄연히 너무나 많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남한과 북한 간의 체제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상충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조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북한민들이라든가 남한 주민들도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단순한 디아스포라 하나로 개념으로 엮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얘기를 할 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념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하면서도 좀 더 명확하거나 또는 정리되어진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우리가 조금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서 좀 정리가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라든가 상상경제 이러한 그 뭐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 또는 수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롤이라고 할 수 있죠. 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이것들에 대해서 좀 단계적인 구분과 그리고 각각의 역할, 기능을 갖다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디아스포라하고 노마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정리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와 상생경제 이쪽에다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상으로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도 개발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 행사는 너무나 열심히 잘 하셨고 그리고 정말 잘 진행됐고요.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어떤 그 행사들과 비춰봤을 때에 전혀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프 행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최고였긴 했을 겁니다. 요즘 오프 행사들이 별로 못 하니까. 지금 이현옥 선생님이 우리 김정아 선생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문자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넘어선 평화운동을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에 고민이 늘 듭니다. 회의를 함께한 우리들도 행사 참여에 의의를 둘지, 평화운동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또 질문만 던져주셨어요. 아마 조금 이따 문자로 이게 단 답변도 같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말씀들이 생각보다는 격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주저없이 좀 자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또 일이 또 일답게 또 진행이 되니까 그러려고 우리 선후배님들 모신 거고 사실은 지금 고양화 MCA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또 일을 이렇게 도모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나 그러니까 사무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 개념 자체가 고양화 MCA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참여 측면 주체 문제부터 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화 MCA가 이렇게 고양 지역에서 평화를 꿈꾼다면 어떤 꿈을 꿀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고양화 MC의 성장과 발맞춰서 이 내용들도 좀 더 구체화되고 깊어져야 되는 과제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셨던 말씀들이 저희들의 어쩌면 고양화 MC의 한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미처 여러 일 중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이제 정리를 미처 못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메시지를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청년들만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실화시켜내는 방식, 방도에 대한 문제가 처음 자문위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신 말씀의 핵심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이 세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가면서 쉽게 또 그런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올해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디아스포라 생각하면서 전통적인 종교적 개념, 소위 유대인 사회 또는 이제 이주민 이런 관점에서의 디아스포라 전통적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문동환 박사님이 떠돌이 신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떠돌이에 대한 문제도 이제 요즘 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소위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역사의 번역의 주체, 새로운 생명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떠돌이라는 개념으로 본인도 이렇게 역사성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향후에 역사적 새로운 번역의 주체로 이제 떠돌이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마 그게 노마드하고도 연관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노마드하고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또 떠돌이 개념이 있을 수 있게 소소와 주변화되어 있는 세력으로서의 떠돌이 개념들도 있는 그래서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의지하면서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개념을 좀 상상을 해봤던 건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내용 한번 결정된 거니까 뭐 계속 그걸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새로운 창조적 개념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서로 주셨던 조언 말씀들 중에서
서로 좀 이렇게 다른 이견이 있거나 좀 더 이렇게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말씀 주시고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분이 주셨던 코멘트에 대해서도 코멘트해 주셔도 좋고요. 예. 네, 소리를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미경 선생님, 네, 볼륨. 여기선 풀렸는데 거기서 좀 컴퓨터가 좀 속도가 이게 타이머. 그 이견은 아니에요. 저희가 1차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또 사실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그리고 그 자책 하나하나가 쟁점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관점이 되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이슈가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다는 거죠. 남북, 디아스포라, 상생 경제 플랫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미시적으로 접근을 실제적으로 6개월 동안에 할 것인지 그래서 조금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아니면 이대로 갖고 갈 것인지 만약에 오늘 회의를 끝났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참여하는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확장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냥 정체돼 있을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거시적 이슈들을 이렇게 나열적으로 구조화시켜낸 것의 문제를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다 한 번씩은 만져보고 싶은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물론 우리 안에서 여기서 일정하게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걸러지는 검증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포럼으로 갖고 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의 문제를 다 다루지 않고 이렇게 좀 화려한 행사로서 보여졌을 때 과연 무엇이 남는 것이지? 남는 게 뭐야? 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라는 거를 청년 대상이라고 우리가 또 이거를 가시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됐을 때도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안에서 지금 만나지는 그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그람치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벨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게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는 존재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성공한 디아스포라 몇 그룹을 연계해서 청년으로서 당사자화 시켜낸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디아스포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착시 현상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화의 개념이냐? 아니면은 정치경제학적인 개념을 여기다가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담론으로서 좀 읽다고 싶은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좀 구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좀 미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오늘 회의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자문회의 때와 같은 난상토론 아닌 거를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좀 하나는 좀 갖고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흐름을 잘 정리를 이렇게 좀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의 흐름을 좀 모아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바다 선생님, 예. 네, 예, 거기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청년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현실 베이스로 현실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하여튼 그런 구별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청년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당일 청년들의 숫자가 청년들이 좀 보이지 않았다. 근데 보였어요. 어디에서 보였냐면 스태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청년들은 그런 어떤 본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포럼의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였겠죠, 당연히 그날도. 어쨌든 봉사든 뭐 유료 뭐가 주어지든 관계없이 일로서 일일 경우는 이제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관심할 수도 있겠고 또 기회도 없을 수도 있겠고 이런 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청년 글로벌 디아스포라 청년이라고 했을 때 이후로도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그런 행사에 또는 참여자는 가능하겠죠. 섭외를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이걸 주관도 못할 것 같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년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담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 부분에 좀 그걸 가고 싶은데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일정한 정도의 개념화 또는 상당한 수준의 이제 구체화까지가 돼서 그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저도 뭐 아까 그 발표하면서 현실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에 집중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여기에 메인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는 게 또 아닌 상황에서 그 한계는 너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현옥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영역에서도 실행의 영역이 강조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그것이 현실성 부분이 좀 약하더라도 추진해 나가고 그것에 자극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그 상생경제 김옥 박사님 그걸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너무 좀 놀라기도 하고 이게 뭐지? 정말 좀 의아해했는데 이걸 곱씹어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도 좀 내용을 정리했었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고향 YMCA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주관 단체가 이렇게 시작이 돼. 금방 이은희 총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일단 디아스포라가 아마 배경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은희 총리 현재 어제도 아마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하려니 너무 이 가로막힌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미약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이것들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의 어떤 역할이라도 정확히 좀 된다면 어떤 토론회 또는 이런 자문회의 또는 이은희 총장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후 남북 그 상생학교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가지는 속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고 갔을 때는 정말 계속해서 마음들이 좀 부산한 가운데 참여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현실성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이 두 그 어떤 그 서로의 긴장인데 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 쪽으로
모아가는 담론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요 주제에 관련해서 좀 뭐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세요. 예, 저는 어쨌든 그런 그 장르 1차 장르에 때도 그랬고 그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사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그 하여튼 평화운동의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방향 또는 비전 이게 뭐냐 지금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저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또는 방향에 자기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이 이런 취지고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에 가야 할 길 비전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찾는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그 남북 간의 상생의 경제 영역에서 민의 역할이 찾아져야 되고 그것이 남북이 교류가 되어지는 시점 특히나 그 시점에서의 민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금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그것의 주체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희망이고 그리고 그러한 바람이 단순히 민족 간의 내부 문제로서만 해소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주라는 표현도 저는 좀 적당하거나 타당하다 생각되어지지는 않은데 하여튼 남북 간의 문제가 민족적 개념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또 같이 다양한 그룹들이 또 참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축이 좀 설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설계 이 프로젝트 상에서 설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제 설계를 할 때는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토론들을 좀 깊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럼도 몇 번 이렇게 좀 설치도 하고 뭐 연구 세미나 형태의 그 학교 프로그램 연구 세미나 형태 뭐 24강좌 뭐 이렇게 준비도 했는데 이제 하여튼 이게 그 현실적 그 프로젝트화 되어지다 보니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의도하지 않게 정리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상의 문제도 또한 있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세력으로서의 그룹으로서의 고양 YMCA의 그 내적 역량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변명 삼아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역량이 어쨌든 프로젝트상의 설계의 한계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길, 방향, 비전이 분명하게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이번 작업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조금 제가 그 남북상생경제학교 9월달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준비했던 거하고도 좀 방향이 약간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 하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 보고 말씀드리고 좀 더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야 아마 2시간 안에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 간사님 그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생경제학교 뭐 이렇게 남북 상생경제학교라는 타이틀로는 이제 프로젝트상은 되어 있고요. 일정은 이제 9월에서 10월 중에 9회차로 되어 있고 원래 이게 24회차로 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인원은 그 사실은 그 프로젝트상 페이퍼에서는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하려면
한 15명 정도는 돼야 좀 빠지고 뭐 이렇게 해도 대략 그 좀 한 12명 정도의 팀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15명 내외로 지금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식은 뭐 줌 랜선을 통해서 6회, 대면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아마 그 랜선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 기획안을 좀 말씀드리면서도 지금도 이제 제가 확신성 있게 100%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1차 안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되어진 것들은 이 남북상생경제학교를 좀 우리 그 자문위원님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좀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더 내용을 준비하는 그 지금까지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보는 방식의 그 학교 프로그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님들 중심으로 좀 외부 몇 분들 이렇게 좀 더 초청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구성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이렇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준비했던 기획안은 좀 보고 말씀드리고 나서 좀 그 아까 천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더 살려서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시죠. 제목은 제가 이제 아주 또 이렇게 의외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상생경제학교를 상생경제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왜 마을 돌봄 사회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하여튼 보고를 간단히 먼저 드리기 위해서 있는 페이퍼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징검다리 마을 돌봄 사회로 평화를 이루는 민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부제를 붙여봤고요. 1차 포럼에서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남북 상생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의 평화 프로젝트로 돌봄 사회를 한번 구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쪽에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가 열렸을 때를 그 전제로 해서 남쪽의 준비와 북쪽과의 교류 이후에 또 역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 상생 경제를 위한 해외 한인의 구상과 경험, 네 번째로는 남북 상생 경제를 위한 북이주민의 경험과 재현, 그리고 통독과 유럽 사회에서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돌봄 사회의 비전과 민의 역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통독 부분은 뭐 동서독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난민이라든가 다양한 이주의 역사들을 갖고 있는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이런 돌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 문명을 벗어나는 그 마을 돌봄 사회가 만드는 평화. 이게 체제 문명이라는 게 이제 저는 그 생각은 이제 남쪽의 자본주의, 북쪽의 사회주의 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두 체제 문명을 벗어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민 사회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마을 돌봄 사회라는 표현을 한번 지금 돌봄 운동이라든가 돌봄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 마을 돌봄 사회라는 명칭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한 평화 과정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중요성, 세 번째로는 마을 돌봄 사회로 만나는 남북 상생 경제, 네 번째 마을 돌봄 사회와 민주체 협동 경제의 가능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독전후 독일의 돌봄 경제와 민의 역할, 그리고 여섯 번째 평화 비전으로 마을 돌봄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준비, 일곱 번째 현대 산업 문명의 대안을 찾아가는 돌봄 경제 국제 현황, 여덟 번째 남북 상생 경제를 위한 일본 한일 사회 청년의 비전, 그리고 아홉 번째 남북 상생 경제를 위한 북이주민의 경험과 재현. 내용들이 제목들이 비슷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그 계속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한번 내용들을 좀 심화시켜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한번 짜본 건데요. 저는 이것과 무관하게 이걸 좀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아까 그 이바다 선생님이나 차민영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정민경 선생님, 홍성인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들을 구체화시켜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남북 상생경제학교를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 말씀을 좀 제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주시면 다시 정리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는 3번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경제학교 관련한 기획을 한 번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이렇게 또 모여서 또 좀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경제학교만을 위해서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시면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는 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첫 번째 의견 말씀 주셨던 거 연장선생님께서 2차 남북 상생경제학교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그 천희경 선생님 혹시 먼저 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그 전에 잠깐 한 1분 30초만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좀 말씀들 나누시고 계시면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참 곤란한 문제 때문에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바다 선생님 이렇게 정명 선생님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을 봤을 때 남북 상생 디아스포라 포럼을 구상하는 것과 지금까지의 학교와의 하나하나가 좀 연결성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반기를 염두에 두면서 그 여러 사람들을 올리셨는데 그 각각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 주제에 관통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서재정 교수 같은 경우에 디아스포라에 대한 얘기를 일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외 한인들의 사회 경제적 경험, 예를 들면 상생의 경험 속에서 그분들의 이중적 정체성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디아스포라의 장점이 있어 이거하고 전혀 연결이 없거든요. 그 마을 공동체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새로 판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자문위원님들 얘기 지적하신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 판짜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예 좀 또다시 거기다가 마을 공동체까지 끌어오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미시적으로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를 놓고 갈 것이 아니다. 꼭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디아스포라에 대한 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지금 김영복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역사적 접근하고 현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틀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그다음 상생경제 이 두 가지를 계속 끌고 갈 거라고 한다면 아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개념화 시켜내고 그다음에 국제포럼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좀 정리 작업에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청년의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금도 청년과의 문제를 봤을 때 해외 한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한인들이 청년으로서 어떤 사회 경제적 활동을 뭐 그 나라에서 하든 남에서 하든 북에서 하든 북과 관련해서도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살아온 자기 나라에서의 정체성, 배움의 정체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오히려 경제적 접근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사례로서는 맞지만 아까 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디아스포라 전체로서 표층을 만들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청년의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기회에 청년들이 참여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부대 효과는 무엇일까라는 정도에서 일단은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근데 청년의 역할까지 갖고 가고 그들을 당사자화 시켜낸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청년운동 조직하러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너무 거대한 것 속에서. 그래서 저는 청년에게는 기회를 열어주는 장으로서 가고 그다음에 개념화 시켜내는 거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과거와 현재적 의미 이건 분명히 뭐 남북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상생경제 얘기할 때 이건 남북으로 풀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디아스포라라는 게 하나의 딱 잡아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풀 수 없는데 디아스포라는 말 하나가 결국은 그물처럼 존재하는데 요거는 자문위원 내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학교로 가더라도 그래서 인사들을 섭외하더라도 결국은 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별 생각 없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쓴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 어디 박사학위 논문에 제가 디아스포라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화 가능하다라는 자유로움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타면서 정리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이제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이제 홍선희 교수님도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지금 차 선생님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지금 상생경제학교를 좀 이렇게 판짜기로 좀 다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좀 구체화시켜내는 작업들 그리고 연계성들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제한된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직한 로직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 구축하는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바다 대표님 그것도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제가 이렇게 쭉쭉쭉 네. 지명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지명을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저 역시도 좀 이제 확산은 그만하고 이제 좀 집중하자. 그래서 차미경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마 이윤희 총장이 마을 돌봄 이 문제를 이제 끄집어 온 것은 현실성, 현실 적용, 구체화 요거를 염두에 둬서 그거를 연계를 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 역시 그건 또 너무 이제 간극이 또 굉장히 차이가 나서 예, 여기에 담기에는 또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주어졌던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이거 어떤 적용 가능성에 어떤 부담을 갖고 그러지 말고 이게 아까 이윤희 총장도 이 구상했을 때의 취지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방향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한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또는 정립해보는 그 기회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담론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현실에 막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 요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렇게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이렇게 긴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우리 정민경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자문위원회 자료를 보고 남북상생경제학교의 이 목표가 무엇일까 혼자서 정리했는데 이 남북상생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을 돌봄 사회를 만드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회한이 북이주민 통도 유럽 사회를 넣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에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포럼 따로 학교 따로 또 국제 포럼 따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에서 저희가 1차 포럼 때 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라든지 상생경제라든지 이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학교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남북 상생경제학교의 이 9회차의 강의의 목적과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이 이 뒤에 9개의 수업을 설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안에서도 계속 드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고양시이고 고양시 안에서의 이 시민사회가 가지는 평화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갈지가 결국엔 제가 봤을 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지향하시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남북상생경제학교에서 풀어낼 수 있는 커리를 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정민경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이현옥 선생님 문자가 올라왔는데 아마 두 분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의 평화운동의 방향, 평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현옥 선생님 말씀도 덧붙여서요. 그 다음에 아까 홍선희 교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드릴게요. 이경혜 총장님 그 다음에 해주시고.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먼저 한다고 해서 할 말이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돌봄학교, 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갖다 딱 던져놓고서 너무 미시적이면서 디테일하게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짠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거대 담론 속에서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따로 겉도는 듯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생경제라고 이제 타이틀을 갖다가 잡았으면은 사실 상생경제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커리큘럼이. 타이틀하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은 오는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했던 그러한 담당자들도 사실 보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주제에 집중을 해서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 것도 많이 짜봤거든요. 많이 짜보고 그래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프로그램 목적이 있어야겠죠. 목적이 있고 목적에 맞추어서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생경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해 생각해 보니까, 상생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학적인 접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상생이라는 것은 사회학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는 말 그대로 경제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일종의 이제 융복합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 쪽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방법론이 또 굉장히 많아지겠죠. 분야별로 다 달라질 터니까. 그래서 일단 교육 프로그램 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단 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커스는 이제 남북과 관련되어져서 맞춰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구체적으로 상생이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서로 좋다는 거 아니야? 시너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생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접근법의 하나로서 경제적인 접근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통한 상생을 갖다 좀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런 경제를 통한 상생이 남북 간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가 관련되어진 좀 그 너무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러프하게 나면 어차피 뭐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일관성 있게 좀 들어가야지 그 교육 프로그램의 타이틀과 그 내용의 콘텐츠 자체가 좀 결합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인제 그 이 사업의 거대한 그러한 타이틀, 가장 큰 메인 타이틀인 남북 상생 경제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진 얘기들도 진전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토론과 그 서로 간의 의견을 갖다가 계속 나누면서 주제에 집중하고 그 주제를 갖다가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주시된 내용들이 거의 그 큰 흐름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희 총장님. 네, 이 9월 경제학교를 통해서 조직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가치 확산을 위한 장을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 확산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팀장님이 설계해 놓으신 프로그램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의 설계가 좀 맞을 수 있겠으나, 조직을 남긴다고 했을 때는 사업의 방향과 학교의 방향성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YM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프로그램 설계가 다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올해로 이거와 관련된 물론 이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 평화 운동의 접점들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 그랬을 때 올해 혹시 뭐 가능하다고 하면 조직을 남기는 사업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인큐베이팅 할 만한 사업들을 마지막 경제학교 마무리하면서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연계점들이 같이 설계되면 좀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보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접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 고민스러워. 제 개인적으로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주셨던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지금 남북 상생 경제 그리고 디아스포라 청년, 그게 어떤 이렇게 주체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개념 축의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설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실현 방도,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집중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향 지역 사회 속에서 평화운동의 이렇게 방향과 비전을 좀 이렇게 그 다양하게 또 그 토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공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남북 상생 경제 운동과 관련한 좀 이렇게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제한되어질 수 있는 찬스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그 지금 첫 번째 폴업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남북 상생 경제 학교는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세밀화시켜내는 영역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차민경 선생님이나 이바다 선생님이나 홍선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거를 깊게 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팀이 지금 어떻게 조직할 거냐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상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이제 토론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색길로, 또 다른 색강으로, 큰 강에 만나는 하나의 또 다른 색강으로 마을로 뭐 실제로 이제 주민 북쪽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농업이 됐든 수산업이 됐든 하여튼 자기 지역에서의 그 경제적 먹거리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해내고 생산해내고 쉐어할 수 있는 방식의 뭔가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뭐 민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하나의 돌봄이라는 카테고리로, 마을 돌봄이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설정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남북 상생 경제라는 부분을 한번 구체화시켜내는 하나의 그 색감을 또 하나 내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이게 쭉 일관되게 쭉 밀고 가는 힘보다 여기 조금 이렇게 해봤다, 저기 좀 해봤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금 판단해 주신 것처럼 새로 이제 남북상생경제학교의 판을 오늘 제가 보고드렸던 내용들은 다 그냥 딜리트하고 없애고, 새로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낼 수 있는, 아까 그 참여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이템으로 구회차를 좀 짜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그 홍선희 교수님도 그랬고 이제 이경혜 선생님도 그 말씀을 주셨던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도 이렇게 좀 다루실 수 있는 내용으로 9회차가 준비되어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그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아까 저렇게 해서 좀 판을 좀 그 9회차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상의 드리는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곧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다시 한번 김용복 박사님 그 발제문, 그 계속 사실은 이제 첫 발표였고 이거 문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계속 곱씹어 보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그냥 제가 그냥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원시 공동체 경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 경제, 거기에서 상생 경제의 어떤 그 개념을 도출해 내셨고, 그 이후에 어떤 정치 체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거를 거역하는, 그것을 억압하는 그런 구조였고, 그것을 그 억압 구조 속에서 뭔가 저항으로서 그거를 했던 활동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상생의 발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결국은 현재 일어나는 뭐 글로벌 자본주의 또는 뭐 4차 혁명까지도, 기술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상생 경제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으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아이고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리된 건, 이분이 완전히 그 정말 말 그대로 생각의 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현실성을 떠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기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지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어쨌든 이제 요 시작을 그걸로 갔었으니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아까 이제 차미경 선생님 또 말씀하셨던
속에서도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거를 가져와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아까 담론이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좀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이윤희 총장의 이 집요함과 의지를 저는 계속 좀 감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어떤 논의에 자문단으로 참여해달라, 뭐 토론회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논의를 끌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자문단이 하나의 조직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고민을 좀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자문단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제 학교인데요. 이제 그거를 학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일 거고 1년에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거를 그 학교에 그 수강생들, 학생들을 모집을 하겠다는 것일 거고 아까 이경희 총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치냐 조직이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뭐 수료증까지도 아까 언급을 한 거 봤을 때 1기생, 2기생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굉장한 이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윤희 총장이 그 정리했던 그런 부분 집중을 하면서 또 하나 고리가 어떤 게 있어야 될까 보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1기생, 2기생, 3기생 이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이들이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9회차로 뭔가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걸로 수료한다. 그러고 끝이다. 그러면 그냥 그 과정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목적상, 취지상.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거리, 그게 아까 이제 이윤희 총장이 고민했던 돌봄 이쪽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 학교에 수강을 했건 또 졸업을 했건 또는 우리 자문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건 이거를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은 말미에 반드시 제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활동에 참여하는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이고 굉장한 확장성과 활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좀 이렇게 다른 분 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이현옥 선생님이 옹선희 교수님께 질문이 문자로 하나 있는데요. 상생경제 담론을 대중적으로 공감되어지는 모델이나 뭐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포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이제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을 종합하면 아까 다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북상생경제학교 9회차 프로그램을 다시 재세팅한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집어넣을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그 기본 컨셉으로 갖고 있던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세밀화시켜내는데 정교화시켜내는데 좀 더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켜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적용 가능성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터치가 됐으면 좋겠다. 까지가 오늘 이렇게 주셨던 의견들이고요. 지금 옹선희 교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생경제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에요. 오래된 개념은 아니고 상생경제란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좀 얘기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상생 경제에 대한 노력들은 그전에도 계속 되어져 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노사 문제라든가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상생 경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어떤 경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되어지거나 참여하는 것들 중에 상생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상생 경제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다자 간의 논의로 좀 바뀌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계층 간의 논의로 이루어지는데 경제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게 결합되어져서는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간의 어떠한 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생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상생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가진 자와 또는 힘 있는 자가 못 가진 자, 힘 없는 자에게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여자와 수여자의 관계로서 또 하나의 계급이 만들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왜곡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의 상생으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에서도 상생이란 말을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북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한테 일종의 시혜 또는 공유 국가로서의 그런 위치로서 인식되어진 상태에서 북한을 갖다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도와준다, 퍼주기다라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질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굉장히 북한이 개방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도 폐쇄적인 고립주의를 갖다 선택했지만은 국제적으로 폐쇄와 그리고 고립을 갖다가 강요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고 봉쇄 정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남북이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 상생을 갖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경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남북 간의 무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중국하고 북한의 아주 작은 소량의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는 거의 뭐 $1,000도 안 되는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북한하고 이제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북 상생을 갖다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엇나갔는데 어쨌든 상생경제 이건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생경제가 대중적으로 공감되어지는 모델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이걸 갖다가 다른 용어를 갖다 변주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란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과거의 공동체는 같은 계급 안에서 공동체를 갖다가 생각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 와서는 이제 어떤 계급을 초월해서 믹스가 되어지는 공동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상생이란 말을 갖다가 자꾸 저도 이제 사무총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갖다 우리 내부적으로 디파인해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런저런 개념들에 휘둘려 가지고 일관성이나 정체성이 전혀 없는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용어의 남용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내고 개념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설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갖다 뭔가를 해낼 수 있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저 그런 상생의 용어로서 받아들이고 또다시 또 하나의 상생을 갖다가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시민단체의 어떠한 그냥 사업이겠거니 라고 왜곡되어지거나 또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옥 선생님한테 이 부분은 제가 좀 뭐 사례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어떤 그 개념화된 얘기밖에 못 하는 거 좀 죄송하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천희경 선생님 말씀 주시고 한두 분, 한 1분 내외로 한두 분 좀 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희경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안에서 좀 우리가 어떤 단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북한에 대한 모델 없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지금 9년 동안 막혀 있었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경험 잠깐 있었죠. 그 이전부터 생각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인도적 지원의 사례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북의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야 될 것인가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안 본 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남한 시민으로서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이 대응 정도만 가지고 북을 자꾸 판단하는 건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길을 가는 거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사실은 유네스코가 이 상생 개념을 제일 먼저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역사를 보면 뭐 김영복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끊임없이 상생하려고 살아온 거예요. 저희도 지금 상생하려고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제적으로 그나마 지금 합의된 개념이 상생보다는 그나마 이제 유엔이 끌어와가지고 지속 가능성 얘기 쓰는 건데 어려운 지속 가능성 단어 써도 돼요. 자꾸 논쟁이 되기보다 지금 말한 것처럼 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정말 어려운 수준일 때 우리가 가치가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니? 라고 하는 것에는 지속성과 인간의 삶과 경제와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상생 경제 개념 갖고 가자. 근데 그거의 핵심은 상생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노사정 얘기 지금 얘기하니까 이것도 얘기 나와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당장의 노동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무슨 노사정 같은 걸 상상이라고 얘기한 이부터 싸움이 나겠죠. 저희가 그런 불씨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남과 북과 그다음에 이 어떻게 같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분명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 떠들어도 이미 다 해놨고 세팅해놨고 그리고 일정하게 지금 북이 사회 개발 사회 그다음에 소셜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2000년 이후부터 EU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가능한 수준에서라고 한다면 몇 개의 접근 모델을 해볼 수 있어요. 사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속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단정하고 가지 말고 영감을 얻고 이걸 굳이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어느 날 가다 보니 어느 날 남이 한 걸 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누군가와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 날 우리 안에서도 평화에 대한 좀 지심이 좀 생기더라. 그 평화운동이란 말 굳이 앞에 안 하더라도 평화가 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좀 자신감도 좀 약간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저는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거 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생경제 학교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다음 하반기 갖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지금 북한 안에서의 사회 개발, 사회 발전의 모델링,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하고 이거 틀리거든요.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 지금 갖고 온 모델인 거고 어쨌든 대북 제재 안에서도 계속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뭐 대북 제재 없어도 필요했던 거고. 근데 최소한 사회 경제, 사회 발전 부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지금 됐지라는 거 우리가 조금 공부만 해도 저희한테도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열어놓고 가보자. 북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북에서 여러 가지 시도된 것들 알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나만 하고 우리 어떻게 같이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좀 우리 안에서의 자발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두 분 정도, 1분 정도 해가지고 한두 분 정도 좀 더 코멘트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먼저 박진용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예, 접종 맞으신 거 결과 보고도 좀 해주시고. 예. 예, 아무튼 늦게 오고 제대로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사실은 그 보내주신 자료하고 이렇게 보기는 했었지만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해서 직접 들으면서 뭐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조차도 좀 쉽지 않은 그 개념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남북 상생경제 뭐 디아스포라 청년 포럼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고양시 상생경제 디아스포라 청년 포럼 이랬으면 이만큼 어려웠을까. 사실은 이제 남과 북이라는 이게 걸려 있어서 뭔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변수도 많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포럼과 학교 국제 포럼 이 단계를 이렇게 쭉 배치를 하셨는데 포럼에서 어떤 개념이나 지향이 정리가 되면 학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도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어떤 팩트들도 정리하고 한 다음에 국제 포럼을 통해서 좀 국제적인 어떤 이 현황과 이 현실들을 좀 정리해 본다. 뭐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쭉 그 말씀하신 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듣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올해는 사실 그 이 저희의 그 키워드 중에 핵심만 뽑아내라면 저는 경제하고 청년인 것 같아요. 경제하고 청년이고 디아스포라하고 남북 뭐 이거는 사실은 조건이고요.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상생은 지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은 그 남북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고양시는 그걸 묻겠죠. 플랫폼이 뭔데 그래서 뭐 이러고 물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올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면 올해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실들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향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시도들이 가능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좀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체들을 좀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뭐 어떤 과제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학교에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돌봄과 사회적 경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저는 경제하고 청년을 가지고 남과 북이라는 조건 속에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상상의 그 지점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운동적 지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녹여내려고 하는 것들의 그 어떤 예의가 이 정도인 거예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게. 근데 사실은 이건 좀 더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청년들에게는 결국 경제와 청년 남북 이거를 연결해서 보라고 그러면 기회, 계기 이런 걸로 다가올 텐데 그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은 이게 사회적 경제여도 좋고 돌봄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가능성 뭐 전망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 학교라는 과정 안에서 많이 좀 발굴해내고 이게 과연 그러면 국제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그 한인 청년들과 이걸 어떻게 좀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실은 지향은 크고 그림은 커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왜소할 수 있거든요. 그건 현실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몇 가지라도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할 때 누구하고 할 수 있는지를 발굴해내는 게 아마 이 사업에서 좀 과제가 아닐까. 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앞에 주셨던 위원님들 의견과 문제의식 다 동의하고요. 대부분 동의하고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좀 앞으로의 사업들이나 내년 사업까지 고민하면서 계속 수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뭐 저희 토론 오늘 저한테도 많은 인사이트가 사실은 이게 고민들이 다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꼭지들을 좀 이렇게 잘 따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12시가 돼서 점심시간이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차 선생님 그 뭐 말씀하실 게 있어서 예, 그 볼륨을 켜놓으신 것 같아서 예.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 정리 발언으로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좀 이렇게 코멘트를 좀 주셔야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뭐 좀 간략하게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식욕이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로젝트와는 무관하게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좀 우리가 최대한 상상력을 갖고 변형시켜낼 수 있으면 변형시켜내서 그 가는 방식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상생경제학교 9월에 기획하고 있는 남북상생경제학교 커리큘럼을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재구성한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개념들, 컨셉들을 구체화시켜내고 그 컨셉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할까요? 그 개념들을 구축해낼 수 있는 틀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 그리고 연관성, 그리고 그에 대한 아까 말씀 계속 나왔듯이 실현 가능성, 방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점차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구회차를 만드는데, 그 구회차를 만들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일단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들과 플러스 뭐 이렇게 필요하면 몇 분 더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모셔서 강사로든 모시든 이렇게 해서 좀 토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정도로 일단 하고,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전에 한번 자문위원회를 좀 1시간 정도라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한번 더 설치를 하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한 취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거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주셨던 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정리하겠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9회차 남북상생경제학교에 이런 제목과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제목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여기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좀 발표를 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과 사람을 좀 추천을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그 제목과 발표자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한번 체계화시켜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문위원 분들 이렇게 모셔서 최종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깊게 토론이 되어지면 아마 좋은 그 스터디 교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메모를 주시는 거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제목과 이게 발표자,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포함해서 발표자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어떨까요? 그 이번 주 중 또는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좀 메모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뭐 예, 어차피 좀 앉아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월요일까지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주말에 좀 공부도 좀 하셔가면서. 예, 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괜찮겠죠? 이제 다 다 끝났으니까요. 그 소리 다 키우셔서 예, 말씀 주시면 예스 노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요청드린 것은 뭐 취지나 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목과 발표자, 우리 이 전문위원님들을 포함해서를 9개였든 10개였든 이렇게 주시면 그거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9회차 프로그램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목과 발표자 추천을 월요일 오전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그래도 이렇게 그 선후배들이 계신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 프로젝트, 이 사업을 통해서 평화운동이고 자꾸 떠나서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코치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고맙습니다. 맛있게 이정환 하십시오. 강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네. 이현옥 선생님 말씀 못 하실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현옥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월요일